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적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썸이프, 카운티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관련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5강 이번 시간에 썸 프로덕트 is number find 이건 또 무식이 함수냐. 최근 2010년 이후에 계속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썸 프로덕트 is number find 세 개의 모든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썸이프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을 풀고 관련 문제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5강까지만 끝나면 함수는 마무리되고 이제 6강과 7강은 차트와 인쇄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6, 7강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만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어떻게 쉽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문제 기출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년 1의 C형과 09년 1의 D형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나문구. 문제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어디나요? 아무튼 그 합계 각 제조사별 항목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나문구의 합계, 뭐에 대한 합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번호표를 한번 보시면 7777 여기 있죠. 즉 생산총액, 수출단가, 수출총액 이 세 개의 7번 자리 있죠. 7번 자리들을 모두 구하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는 뭐예요? 그럼 어디 갔어요? 여기는 생산총액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네들은 뭐예요? 나중에 안 보이는 거니까 숨겨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만 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은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하고 나중에 병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이프. 먼저 뭐에 대한 나나문구에 대한 거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나문구. 그러면 나나문구가 포함된 범위가 여기 있습니다. 나나문구.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가야 됩니다. 현재는 생산총액, 그다음에 수출단가, 수출총액 옆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옮겨지면 안 되겠죠.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주소, 컴마.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예요? 찾아야 될 게 나나문구입니다. 나나문구. 쉼표. 뭐에 대한? 생산총액에 대한. 그리고 이 범위는 절대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안 되겠죠. 생산총액에서 수출단가, 수출총액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324만 9천 원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로 끌고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눌러주시면 각각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범위 맞죠? 제조 범위 맞고 그 다음에 수출 단가 범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해피문구에 대한 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피문구. 썸이프. 이 범위 내에서 절대 컴마.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해피문구에 대한 해피문구에 대한 쉼표. 뭐에 대한 합계? 생산총액에 대한 합계. 여기까지만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절대주소가 있으면 안 돼요. 옆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역시 채우기 핸들 나중에 할게요. sum if 가로 열고 제조회사 범위 중에서 절대 컴마 뭐에 대한? 그린문구에 대한 쉼표. 어디서? 역시 생산총액 부분입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 타조문구 가겠습니다. 타조문구 sum if. 이 범위 내에서 절대 컴마 F4를 누르면 절대 주소가 됩니다. 블럭을 잡아도 되고 잡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타조문구 마지막으로 생산총액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엔터.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나씩 가려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선이 다 똑같으니까 왼쪽으로 끌어내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나문구, 해피문구, 그린문구, 타조문구에 대한 계산을 각각 해 주었습니다. 각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방금 한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커말 2급이라든가 커말 1급 등을 좀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썸이프. 자, 이 범위 내에서 여기는 절대가 되겠죠. 그리고 컴마 나나문구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찍어줍니다. 직접 나나문구를. 자, 그리고 쉼표. 그리고 어디 이 범위를 그대로 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하고 다른 점은 여기에다가 나나문구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쓰지 않은 겁니다. 왜? 내려오면 해피문구, 내려오면 그린문구, 내려오면 타조문구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엔터 쳐보고 자,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 B24 해피문구로 들어왔죠. 아까는 나나문구를 썼을 때는 직접 해피문구, 그린문구 다 일일 해야 되는데 채우기 핸들로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이렇게 내려와서 자,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채우기 핸들을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0이 나와버리네요. 이런 또 무시기 소리요.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갔더니 자, 이건 뭐예요? 이 범위에서 나나문구가 2이 와버렸어요. 자, C23 나나문구는 자, B23에 있어야 되는데 C23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자, B23에서 C23 여기하고 둘로 합쳐져 있지만 여기하고 셋이 틀립니다. 그래서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C23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를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 여기를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F4로 고정을 시키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했더니 나오네요. 자, 그럼 다시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값이 틀려져 버려요. 왜? 자, 여기서 보시면 아래에서 보시면 B23 여기에서는 해피문구로 와야 되는데 나나문구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서는 해피문구인데 또 나나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절대가 아니라 이제 혼합 주소를 써야 돼요. 내려올 때는 나나, 해피, 그린으로 넘어가야 돼요. 즉, 23, 24, 25, 26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즉, B23 앞에는 없어야 돼요. 23 앞에는 없어야 23, 24, 25, 26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B 앞에는 달러가 있어야 옆으로 가지 않겠죠. C23, D23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혼합 주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끌어내려버리면 이 범위가 자, 여기서부터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 앞에 약간을 빼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안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4부터 22까지인데 여기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은 안 되겠죠. 내려오면은. 자, 그래서 여기다도 F4를 한번 주시고 자, 주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그래서 4 앞에는 있고 G22 앞에는 있어야 됩니다. 4 앞에와 22 앞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범위가 내려올 때 움직이지 않겠죠. 밑으로. 자, 없애버리면 5부터 23까지 6부터 24까지 변해버립니다. 단 G에서 H의 값으로 넘어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생산 총액이지만 H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G 앞에 달러를 지우고 여기도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하고 모두 다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그래도 안 되네요. 자, 여기가 아까 여기서 안 바뀌었어요. 자, 나나문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는 23 앞에는 없애야 됩니다. 23 앞에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범위에서 생산총액, 수출단가 이게 넘어와야 되니까 G 앞에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고 자,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자, 채우기 핸들을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까처럼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다가 두 가지 방법을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수식을 작성을 해서 자, 한 번에 수식을 작성해서 자, 23셀로 자, 여기다 써서 자, 여기다 써야 되겠죠. 여기다 써서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한꺼번에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각각의 셀마다 D23이 아니라 여기다가 G23에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 G23에다가 이렇게 차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숨겨버려도 되겠죠. 여기 어차피 여기는 이 부분은 숨겨질 거니까 이 상태에서 D13, D14에서 계산하고 숨겨버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손은 여러 번 가지만 그러나 이제 뭐 한 번에 끝내시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1회 D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형 문제.
자, 여기 정답이 있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자, 프린터와 마우스들이 합계. 여기 두 개. 프린터와 마우스들이 합계. 계산을 보시면 8번 8번, 9번 9번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린터와 마우스의 합계. 제품 중에서 프린터와 마우스의 합계. 자, 프린터 어디 있죠? 라인 프린터, 도트 프린터. 두 개가 있네요. 그다음에 마우스. 마우스는 자, 여기가 어디가 마우스 있나요? 마우스. USB 마우스가 있고 마우스가 있네요. 헐. 그냥 마우스가 아니라 USB 마우스도 있네요. 자, 그러면 마우스로 끝나면 되겠죠. 마우스로 끝나면. 여기도 프린터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썸이프를 이용해서 자, 옆으로 치워놓고 좀 자, 썸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썸이프 가로 열고 자, 먼저 제품명 자, 옆으로 채우기 핸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현재는 2분기 수출액에서 수출액도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채우기 핸들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F4를 눌러주시고 컴마 프린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프린터로 끝나죠. 그냥 프린터라고 하면 못 찾아요. 프린터로 끝나니까 다운표하고 별표 자 프린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앞에 뭐가 오든 앞에 라인이 오든 도트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고 앞에 별은 뭐가 오든 상관없고 뒤에 프린트로 끝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쉼표 뭐에 대한 2분기 수출액. 자, 이 범위에는 절대가 있으면 안 돼요. 옆으로 가서 수출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앞에만 절대 주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도 구하라고 그러네요. 자, 더하기 갑니다. 더하기 가서 그대로 앞에 부분을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주고 뒤로 가서 여기다가 뭐라고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우스. 여기 마우스는 그냥 찾을 수 있지만 USB 마우스는 마우스로 끝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 자, 이렇게 프린터로 끝나는 항목들을 더하고 마우스로 끝나는 여기는 그냥 마우스지만 상관없습니다. 마우스로 끝나는 항목을 더해라. 엔터.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서 채우기 핸들을 넣어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USB와 랜카드. 자, 왜 D썸으로 안 하고 썸이프로 해야 되느냐? 자, 물론 D썸도 가능합니다. D썸도. 자, 그런데 여기는 같은 항목이죠. 그래서 썸이프도 가능하고 D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D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제품 복사해 놓고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상관없고 자, 나중에 인쇄되지 않도록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별표 프린터 별표 마우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값이 나왔죠. 프린터와 마우스의 합계가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나오는지 그대로 한번 뒷섬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뒷섬 가로 열고 자, 전체 범위 뒷섬은 전체 범위라고 했습니다. 컴마 채우기 핸들 안 하고 여기만 할 거니까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분기 수출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2분기 수출액. 물론 이제 채우기 핸들 한다면 이렇게 여기를 절대 주소로 주시고 자, 2분기 수출액 G3.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여기 있습니다. 프린터 또는 마우스니까 줄을 바꿔서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조건 줘야 되겠네요. F4로. 그래야 이동될 때 이 범위가 고정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51566 똑같이 나옵니다. 뒷섬 함수를 쓰던 썸이프를 쓰던 단 제품과 뭐 2분기 이렇게 서로 다른 필드에 가서 AND OR을 준다면 자, 이렇게 준다면 반드시 이때는 썸이프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꼭 뒷섬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여기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USB와 랜카드. USB가 어디 있죠? USB 여기 있습니다. USB로 시작을 하네요. USB로. 자, 랜카드 여기 있고 또 랜카드가 있나요? 자, 랜카드가 없나요? 자, USB 여기 하나 있고 여기 USB 두 개 있네요. 그럼 여기는 USB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USB로 시작을. 여기 랜카드가 또 있네요. 헐, 깜짝이야 못 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랜카드로 끝나야 되고 USB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USB는 시작을. 자, 그래서 썸이프로 가보겠습니다. 썸이프. 자, 분명 중에서 절대 주소 컴마. 자, 먼저 USB부터 보겠습니다. USB 별표. USB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USB 별표 컴마 계산해야 될 부분이 2분기 수출액입니다. 자, 절대 주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출액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USB에 대한 합을 구한 거고 한 번 더 앞에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블럭 잡고 컨트롤 C를 눌러서 플러스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랜카드. 여기는 랜카드만 있지만 여기는 무선 랜카드입니다. 따라서 랜카드로 끝나야 되겠죠. 랜카드로. 그래서 여기는 별표 랜카드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합해줍니다. 만약에 얘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사용한다면 조건을 이렇게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USB 별표 랜카드.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주시고, 자, 시작하는지 끝나는 건지, 자, 이렇게 해서 별표를 주시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썸이프를 이용하든 dsum을 이용하든 문제에 별도로 지시가 없다면 어떤 함수를 써도 됩니다. 단 dsum을 이용할 때는 이런 조건들을 인쇄할 때 나오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나와버리면 감점이 엄청나게 커버립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 이제 그런 주의할 사항들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dsum, 썸이프 관련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 sum, product, find, isNumber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지역이 B지역이거나 C지역, 생산 지역이 B지역, C지역, B지역, C지역.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생산 지역, B지역, B가 가운데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는 B 별표, 별표 B, 별표 B, 아니 별표 B, 별표 이렇게 C지역이죠. 이거나 그랬습니다. 이거나. 그러니까 별표 C, 별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산 지역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자, 이것만 나와 있다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물론 썸이프로도 구할 수 있겠죠. 같은 필드니까. 그런데 최근 유행하는 문제 중에 sum, product, isNumber, find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하라고요. 먼저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걸로. 자, dsum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주시고, 절대 채우기엔들 안 하죠. 채우기엔들 안 하니까 안 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이 생산량의 합입니다. 생산량.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생산량.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입니다. 생산지역 위에 반드시 포함해서 생산지역 B를 포함하거나 C를 포함하는 경우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854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isNumber, find, sumProduct 함수를 먼저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find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find 함수를. 자, find 함수로 B를 찾아라. 자, B를 찾아라. 여기에서 찾아라. 여기에서. 자, 그리고 났고 엔터를 쳐줬더니 3이라고 나오네요. 채우기 핸들을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 3, 3 두 개밖에 없나요? 3, 3, 3. B지역. 자, B지역이 두 개밖에 없죠. B지역이. 즉 B가 몇 번째 있느냐? 서울 B 세 번째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find 함수는 그 문자열, 내가 B를 찾으면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울자를 여기다 우를 써본다. 자, 우를 쓰면 어떻게 돼요? 우는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울은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2만 찾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못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를 찾는 게 아니라 B를 찾는 거죠. B를 찾아서 이렇게 준 겁니다. 즉 B가 있는 게 2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B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자, isNumber는 숫자인지 판단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얘는 숫자죠. 얘도 숫자입니다. 얘네들은 숫자가 아니죠. value는 오류입니다. 오류. 자, 그래서 isNumber를 이용해서 isNumber를 자, isNumber 가로 열고 맨 뒤에다가 가로 닫고 엔터를 찾았더니 true. 맞다. 오케이 말이다. 그 소리입니다. 숫자가 맞다라는 거죠. isNumber는 숫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거짓으로 나오겠죠. false. 자, 이렇게 쭉 채우기 핸들에 보면 true가 2개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만 B를 찾았다라는 의미로 숫자 참은 1로 간주합니다. 컴퓨터에서 1로. 자, 1로 이렇게 간주를 해놓습니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이 두 개만 1이다. 그거에 대한 곱하기 생산량 얼마죠? 1 곱하기 790. 1 곱하기 1300. 그럼 여기다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1 곱하기 생산량. 자, 그럼 여기도 자, 여기는 0 나오죠. 자, 1인 경우에만 그 값을 1과 자, 아까 우리가 true는 1로 컴퓨터가 간주합니다. 그래서 isNumber B를 찾아서 숫자로 만들어주는 게 isNumber find입니다. find는 찾는 거고 찾아서 그 값이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판단을 해서 숫자라면 1로 즉 true 값으로 만들어줘서 그 값을
곱하도록 하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입니다. sum product.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sum product로 프로덕트가 곱입니다. 그러면 790이 되겠죠. 자, 여기는 1300이 됩니다. 즉 sum product 함수는 자, 써볼게요. 여기다가 sum product. 프로덕트가 곱입니다. 곱. 이 두 개를 곱해서 790. 이 두 개를 곱해서 1300. 그리고 이 두 개를 다시 더해라. 썸입니다. 이게. 즉 sum product 함수란 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곱의 합.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여기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find 함수로 자, find 함수로 자, 이 범위 내에서 라고 해 주셔야 돼요. 아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작성을 했었죠. 자, 이렇게 각 셀에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채우기 엔드를 했지만 이 부분들을 하나의 셀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방식이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함수.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문제를 설명을 드릴 때 자, 여기서 배열 함수도 있죠. sum product is number find 배열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배열 함수는 하나의 셀에서 걔네들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find부터 하겠습니다. find. 자, 뭐를 찾아라? b를 찾아라. 컴마. u를 찾아라. 슬퍼서 너무 어려워서 슬퍼서 우나요? 자, 컴마.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자, 우리가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별표를 이용했죠. 앞에 별표, 뒤에 별표를 했지만 find 함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자, 이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주면 세 번째에 있다. 세 번째. 세 개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B가 세 번째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다시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배열 함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넣어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이 함수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클릭을 하니까 옆에 배열 함수 기호는 없어져 버리죠. 자, is numbe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true. 첫 번째 게 true다. 첫 번째 게 B가 있다. 없으면 만약에 여기가 C다.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C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준으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봅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있으니까 true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is number로 find로 구해서 이제 이 일과 true로 계산된 것과 이거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런데 자, B지역이거나 C지역이라고 했습니다. B지역이거나 C지역. 그러면 B지역도 있고 또 더하기 C지역. 자, 여기다가는 C라고 하겠습니다. C지역. 자, 여기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또는입니다. B지역이거나 밑에는 B지역이면서라고 했으니까 B지역이면서라고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를 줍니다. 곱하기를.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같은 줄에는 and, 서로 다른 줄에는 뭐 or와 이런 식으로 했지만 is number find 뭐 이런 함수를 쓸 때는 곱하기는 별표, 곱하기는 별표가 아니라 곱하기 and는 별표, or는 더하기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현재는 이거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하기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찾아서 1, 자, 여기 B하고 C니까 1, 여기 C, B, C, C 이런 것들만 1로 쭉 찾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또 별표, 뭐에 대한 합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자, 생산량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생산량의 합을. 자, B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C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곱하기, 아까 sum product가 곱의 합이라고 그랬죠? 곱의 합. 여기는 왜 더하기라고 그랬죠? 이거나니까, 이거나니까. 여기는 왜 곱하기라고 그랬죠? 여기는 무조건 곱하기입니다. 곱의 합이니까, 곱의 합. 또는 쉼표를 줄 수도 있어요, 쉼표를. 자, 쉼표를 줄 수도 있고, 곱하기를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곱의 합이니까 곱하기로 갑시다, 곱하기로. 자, 그런데 곱하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곱하기가. 그렇게 되겠죠?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 닫고로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곱하기가. 자,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곱하기는 곱의 합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주시고 앞부분에 더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자 가로로 묶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처럼 이면서라고 했다면 여기가 곱하기 AND 조건을 가진 곱하기였다면 굳이 여기다가 가로를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진 것들에 대한 여기 생산량을 곱했습니다. 자 그런데 곱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곱한다고 곱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sum PR로 DUCT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 닫고 그렇게 해서 곱의 각각의 곱은 구해지지만 합은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썸 프로덕트 앞을 맨 앞에 썸 프로덕트로 함수 뒤에는 가로를 열고 여기서 가로를 열어주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열어주는 이유는 뭐였었죠? 자, 안 그러면 곱셈이 먼저 돼버리니까 더하기 연산을 먼저 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어준 것뿐이고 여기서 가로는 썸 프로덕트에 대한 함수에 대한 가로를 열고 닫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서 해줘야 배열 함수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8540. 아까 우리가 뒷섬으로 구했던 거 여기 8540이 있었는데 조건을 지워버린 바람에 없어져 버렸네요. 자, 결과가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산지역이 B이면서 구분의 승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역시 자 문제를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한 문제씩밖에 출제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문제를 모두 뭘로?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먼저 find 함수부터 가겠습니다. find 함수부터 B지역. 자, 먼저 B를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또 순서 바꿔버리면 안 돼요. 범위가 앞으로 오고 B로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도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B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is number. 이 문제는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is number.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역시 컨트롤 시프트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마지막에 대괄호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의 승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구분의 승을. 자, 아까는 생산지역의 B 또는 C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생산지역이 B이면서 구분의 승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나가 아니라 이면서라는 거. 이면서. 자, 이면서니까 여기다가 별표. AND의 조건이니까 별표입니다. 아까는 이거나였으니까 오와의 의미로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면서의 의미는 AND이기 때문에 별표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뭘 찾으라는 거죠? 승을 찾으라는 겁니다. 승을 찾으면 되겠죠. 자, 승을 찾아라. 그런데 승이 있는 범위는 어디예요? 구분이죠. 구분. 따라서 범위가 이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라는 거. 이 범위여야 되겠죠. 자, B는 B4부터 B10에서 찾지만 승은 D4부터 D10에서 찾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B도 찾고 승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가 와야 되겠죠. 곱하기가. 뭘 곱해요? 역시 생산량. 만약에 주유량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주유량을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는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역시 잡아줬습니다. 자, 이때는 둘 다 AND예요. 여기도 AND, 여기도 AND. 따라서 우선순위가 똑같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굳이 가로를 열고 닫고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sum product 가로 열고 맨 뒤에서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서 209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값이 이 상태에서는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생산 지역 확인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풀지 알면은 전부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B 지역, B가 중간에 있으니까 B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승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승, 별표, 승용차, 승합차. 승이 앞에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서 2090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뒷섬 가로 열고 전체 범위,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전체 범위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자, 여 위에도 필요 없는 거고 값들이 있는 곳. 자, 컴마 뭐에 대한 생산량, 컴마 뭐에 대한 생산 지역이
B를 포함하거나 승으로 시작하는 것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2090. 오케이 발이 맞구나 값이. 내가 계산한 게 똑바로 됐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평가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인 연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번에는 평가 여기서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최우수이거나 우수의 연비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연비의 합을 이번에는. 자, 그러면 find. 자, 먼저 최우수를 찾겠습니다. 최우수. 자, 어디서?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자,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첫 번째 셀에 있으면 true, 첫 번째 셀에 없으면 false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오 있다라는 소리네요. 첫 번째 최우수가 바로 있죠. 그럼 여기서 is 넘버로 갑니다. is 넘버로. is 넘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true. 첫 번째가 있으니까 true죠. 없으면 false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너는 빼고 복사를 하고 더하기. 왜? 이거나니까.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이 범위는 그대로죠. 이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를 찾아라? 우수를 찾아라. 우수를. 자, 우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에 대한 곱하기? 연비에 대한. 자, 그런데 여기가 이거나예요. 이거나니까 더해주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열고 여기까지 가로를 닫고 더하기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다가 sum product 가로 열고 맨 뒤에까지 가로를 넣어주면 맞아요? 땡입니다. 땡. 뭔 소리야 갑자기 왜 땡이요? 왜 땡이냐고. 맞는데 분명히 맞죠? 근데 땡입니다. 땡.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수를 찾으면 뭐가 돼요? 여기서도 우수를 찾을 수 있죠. 여기서도 우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즉 최우수를 찾고 우수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선 해놓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값은 나오지만 결과값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뒷섬 함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보시면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승으로 할 때 승용차, 승합차 따로따로 구하나요? 승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되겠죠. 얘네들은 뭐예요? 별표 우수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평가가 자, 별표 우수라는 거죠. 별표 우수. 그렇죠. 자, 우수, 최우수 있으니까 별표 우수. 자, 그러면 조건이 이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dsum 가로 열고 자, dsum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컴마 자, 구할 게 연비입니다. 연비. 그리고 조건 범위는 평가가 우수로 끝난다. 30.8192인데 52.18 틀려버리죠. 이렇게. 자, 결론은 우리는 우수를 찾으면 최우수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최우수 안에 우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우수를 찾으면 우수는 못 찾죠. 오케이? 최우수를 찾으면 우수는 못 찾지만 우수를 찾으면 최우수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우수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로도 굳이 많이 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우수만 찾아볼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 find 가로 열고 자, 우수를 찾아라. 컴마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넣어주면 두 번째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수가 두 번째. 우수라는 글자가 두 번째부터 시작한다.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세례. 자, 그리고 여기서 is numbe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true 나오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뭐를? 연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연비를. 자, 그리고 곱했으니까 앞에서 무슨 함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sum product sum product 가로 열고 맨 뒤에까지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그랬더니 30.819224 오케이 발이 맞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처럼 별표 우수, 최우수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우수를 찾고 평가할 때 최우수를 찾고 우수를 찾는 건 아니죠. 이럴 때 그냥 우수로 끝나는 것만 찾겠다라는 겁니다. 우수로 끝나는 것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우수만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쉼표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쉼표도 가능하다. 영 나와버리네. 쉼표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되는 거? 이런. 자, 그럼 여기 쉼표가 안 된다는 소리네. 자, 그러면 다시 시프트 별표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쉼표가 와도 되고 별표가 와도 됩니다. 쉼표가 와도 되고 별표가 와도 돼요. 둘 다 플러스네요. 둘 다 플러스. 자, OI일 경우 뒤에 별표를 사용하는 경우 OI일 경우 뒤에 별표를 사용하면 우선순위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다가 가로를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쉼표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쉼표를 쓰지 말고 왜? 자, 쉼표를 써도 되고 별표를 써도 되는데 조건이 지금은 하나, 두 개입니다. 하나, 두 개. 엔드가 여기다 별표가 와도 하나, 두 개입니다. 자, 두 개가 올 때는 쉼표를 쓰든 별표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하나만 왔죠. 하나만. 이때는 쉼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쉼표가 아닌 반드시 곱하기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쉼표를 쓰지 말고 별표로 통일을 합시다. 별표로 통일을 할 때는 앞에가 더하기가 있을 때는 양쪽 가로로 우선순위를 묶어준다 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이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옵니다. 자, 다른 문제처럼 또 문제가 항상 이렇게 자 결과만을 요구하는데 옆 사람 거 보고 이 사무자동화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할 줄 몰라도 옆 사람 거 보고 답만 맞춰서 넣으면 돼요. 답만 여기다가만 합이 15다 하면 15 넣어버리면 돼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식도 쓰라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식을. 자, 내가 작성한 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컨트롤 C를 넣어서 자, 그리고 ESC를 누르고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V를 하고 자, 여기다가 이런 거 Shift 영문자 P 옆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안 넣어 주고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 버리면 값이 돼 버리는 겁니다. 값이. 계산식이 아니라 값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배열 수식도 잘못됐다고 그러네요. 병합돼서. 자, 병합된 셀에서는 배열 수식을 작성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화면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네가 남의 것 보고 답을 썼냐 안 썼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는 여기 보시면 앞에 이런 배열 기호 있죠. 배열 기호.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기호도 함께 직접 여기서는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는 앞쪽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는 앞쪽에다가 자, 직접 키보드로 배열 수식을 작성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인데 수식을 작성할 때는 키보드로 직접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엔터만 쳐주시면 수식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 수식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 승용차의 합.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 승용차의 합. 이거는 이 함수로 안 하고 자, 이거 그냥 해보겠어요. 고급 필터로. 자, 고급 필터로 하는데 자, 그러면 차량 번호 5로 끝난다. 5로 끝난다. 5 별표. 자, 5로 끝나는 거니까 별표 5라고 해야 되겠네요. 5로 끝나니까. 자, 그 다음에 승용차. 승용차면 9분이죠. 9분이 자, 승용차. 그러면은 끝나면서 그랬으니까 end의 의미니까 여기다가 승용차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섬 가로 열고 전체 범위 갑니다. 자, 절대 주소 안 해도 되겠죠. 채우게 들 없으니까. 쉼표 뭐의 합?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면서 승용차의 합.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자기 열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열을. 자, 그럼 연비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여기가 아니죠. 연비죠. 연비. 뒷섬 함수니까 필드 잡아주고 컴마 조건 범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쳤더니 헐랭 어째 또 계산을 못하는겨? 분명히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을 함정의 파두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별표를 쓸 때는 문자일 때만. 예를 들어서 뭐 이시 승자로 승 별표. 그러면 승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숫자에는 별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는 별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로 끝난다라는 말은 맨 끝자리가
5라는 뜻이에요. 맨 끝자리가. 자, 맨 끝자리가 여기 보시면 자, 5. 맨 끝자리가 5인 것들을 찾아라 라는 말입니다. 숫자일 때. 문자라면 별표 5라고 하면 되지만 숫자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라이트.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우리는 라이트라고 그러죠. 오른쪽이니까. R-I-G-H-T. 라이트. 어디에서? 여기에서. 컴마 첫 번째만 보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첫 번째만. 컴마 마지막에 한 자리죠. 맨 오른쪽. 맨 뒤에 한 자리가 자 5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왜? 얘는 문자죠. 라이트 함수가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우리는 5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여기다가 5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끝자리가 5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였다고. 그러면 true라고 나오죠. true라고. 끝자리 첫 번째니까 오 true구나.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따옴표를 안 넣어버리면 false예요. 5가 맞는데 왜 안 되는겨? 그래서 그 자체만 보면 숫자지만 이 라이트 함수가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꼭 새끼손가락 걸어서 꼭 약속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리가 5다라고 했더니 여기에 true, false가 나오네요. true, false. 이렇게 결과값에 수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true, false, 맞다, 틀리다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차량 번호 똑같이 쓰면 또 안 됩니다. 차량 번호. 자, 이럴 때는 뭐 조건. 대신 여기에 있는 번호 필드명이 없어야 되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고였어요. 비고. 그런데 여기다가 비고라고 써버린다거나 여기가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여기다가 또 조건이라고 써버리면 여기 필드명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뭐 판단 뭐 이렇게 다른 말을 써주시면 되겠죠. 아예 그냥 생략을 해버리든가. 자, 여기는 원래 평가했었죠. 자, 똑같은 게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생략을 해버려도 되고 아니면 이 중에 없는 다른 필드명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계산을 보니까 아까 0이었던 게 15.3756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글자가 이건 그대로 놓고 자, 여기다가 첫 번째 글자가 2로 시작하는 것들.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지워버릴까요? 여기는 첫 번째면 레프트 왼쪽이죠. 자, 레프트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걸로 봅니다. 무조건 첫 번째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고 컴마 첫 번째 자리가 왼쪽에서 첫 번째 자리가 뭐와 같으면 2와 같으면 다운페이지로 넣습니다. 문자이지만 레프트 라이트가 문자이기 때문에 자, 다운페이를 해주는 겁니다. 2로 시작하면 폴스. 2로 시작 안 하니까 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 범위에서 조건 범위만 이제 이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죠. 또는 and 5하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자리가 5인 경우라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 자리가 5인 경우.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레프트, 마지막은 라이트.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럴 때는 미드 함수를 씁니다. 미드. 중간에. 자, 여기 첫 번째 걸로 컴마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컴마 한 자리만. 이렇게. 자, 두 번째 레프트 라이트는 뭐 몇 개만 지정하면 되는데 이 미드 함수는 여기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시작할 거냐. 내가 만약에 세 번째 한 자리를 가져오고 싶으면 세 번째, 두 번째에서 한 자리를 가져오고 싶으면 두 번째. 이게 뭐와 같으면 5와 같으면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5와 같은 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5 별표, 5로 끝나는 거니까 5 별표로 작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표는 어디에서? 문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숫자이므로 5 별표라고 여기다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레프트 함수 또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5로 끝나니까 여기서는 레프트 함수가 아니라 라이트 함수를 써줘야 되겠죠. 뭐 여기서 5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레프트 함수를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써서 라이트 함수를 써서 해주시고 또 결과가 true나 false처럼 결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 위에 필드명을 기존 필드명이 아닌 다른 필드명으로 또는 아예 비워버리든가. 그래도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좀 더 세부적인 다양한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함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강과 7강에서 여러분들 차트와 인쇄 관련 문제만 풀면 기본 강의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이후로는 2010년 이후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차트 문제에서 차트 관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